코로나19 확산 당시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던 신천지가 최근 무죄 판결 결과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전국에 지교회를 두고 있는 수정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30명 더 늘면서 6일 0시 기준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35명, 대전 32명, 경기 31명 등 10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교회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진 성결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던 신천지가 최근 무죄 판결 결과를 이용해서 신도들에게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단일 집단으로는 최대 규모인 5,200여 명. 초기 대응 당시 엉터리 명단 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원이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로 보기 어렵다며 명단 누락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신천지의 자료 제출에서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무죄 판결을 이용해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신도들에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개나 되라도 이 교회 명단을 가져오려니까 자, 전부 폐쇄돼가지고 사람 없어요. 이거 다 찾아가지고 모아가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진짜가 안 좋나 온갖 소리 다 했지만 결국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총무가 준 것이죠. 모르고 빠지도 않았죠. 신천지의 선전과 달리 판결문에 따르면 신천지는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1932개 관련 시설을 파악했음에도 각 지파로부터 제외할 시설을 전달받아 최초 1,100개만 제출했습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교인들을 명단에서 빠뜨리기도 했고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의 동선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확진자와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신천지가 결과적으로는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왜곡 선전에 대해 내부 단속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제화하는 이른바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만희 교주의 무죄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만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이게 맞느냐? 국민들은 이 국민의 고통으로 몰아간 거잖아요. 처벌에 명확한 근거장을 다 마련하자. 또다시 국민들의 이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무죄 받아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허 의원은 또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거짓 포교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의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만희 방지법 법안 통과와 2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국에 지교회를 두고 있는 수정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30명 더 늘면서 오늘 0시 기준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35명, 대전 32명, 경기 31명, 전북 23명 등 10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강원도 횡성에서 이루어진 개원 예배에서 가장 많은 노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합숙 활동과 소모임, 다양한 지교회 방문이 전국적 감염 확산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 교회 관련 13개 지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발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진 성결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교인이 소독제로 약을 분사하면 옆에 있던 교인들은 소독한 부분을 걸레로 닦아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방역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우경식 담임 목사의 기도로 길을 나선 방역팀은 미용실과 식당 등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한 팀당 3명씩 모두 6팀이 한 지역씩을 맡아 교회와 인근 지역을 방역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긴 시간이지만 힘들다는 생각 대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우경식 담임 목사와 교인들은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1년 동안 꾸준하게 방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 성결교회의 꾸준한 방역 활동에 코로나19에 지친 지역 주민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가들이 다 힘들고 소독도 어떻게 할지 좀 그런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셔서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당진 성결교회가 지역사회 방역을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입니다. 당진 성결교회는 코로나19 이전 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꾸준하게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방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방역팀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좋게 보고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가 주인분들이 여름에는 이제 뭐 냉커피, 뭐 음료수, 겨울에는 뭐 따뜻한 음료 같은 거 갖다 주시고 또 때로는 또 회식하라고 또 기부도 좀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경식 담임 목사와 장로들은 방역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찾기 위해 꾸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경식 목사는 이제는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도 교회의 공동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모두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까지 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냥 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조금 교회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제는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당진 성결교회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 지역사회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서 국제정서 흐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남북한, 한중 간의 민간 교류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 문화공동체인데요. 이승률 이사장을 만나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1948년 경북 청두에서 태어난 이승률 장로. 50대 초반에 우연히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 건립과 학사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 소수민족 정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선족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고려인 유학생 교육 선교에도 힘쓰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기독실업인의 CBMC 실크로드 사역에도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국제 미래기획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연해주 지역에 워크숍을 이렇게 현지 방문을 하고 거기서 컨퍼런스도 하는. 특히 2007년에는 통일부 산하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을 갖고 각종 국제 컨퍼런스와 정책 세미나, 장학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국제 컨퍼런스도 하고 또 다음 세대 인재들을 위해서 장학 사업도 하고.
최근에는 한국 CBMC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비즈니스 미션을 확장하는 데 힘써왔으며 해외 의료 봉사도 활발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이 이런 중심축, 핵심축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제 관계를 새로운 어떤 하나의 판도로 이끌어 가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승열 이사장은 그동안 집중해왔던 신북방 외교 정책과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의 상호작용을 위해 남은 생애를 헌신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예수부활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인 5월 23일까지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장신대는 오늘 기쁨의 50일 선포식을 갖고 광장동 주민센터장에게 부활절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장신대는 학교 일대 협력상점 60곳에 기쁨의 50일 깃발과 부활초를 선물하고 학생들에게는 협력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쿠폰을 발행해 지역 상권 회복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학내 광장에서 헌혈 행사를 엽니다. 교회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산 모교회 목사 A씨의 아내 B씨와 목사의 남동생 C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헌금 액수를 채우라며 신도 10여 명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오늘은 지난 부활주일 전국 각지의 교계들이 주최한 부활절 연합예배 현장과 이웃들을 섬기는 부산 신평로교회의 도시락 나눔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과 회복을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가졌습니다. 학성감리교회 김홍구 목사는 부활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고 코로나 조기 종식과 춘천의 성시화 미자립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장 이수형 목사는 설교에서 부활 소망으로 연합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랑을 베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방역수칙에 따라 목회자 부부만 참석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철환 목사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돼 온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생명을 찬양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만남의 관계를 회복하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과 주문진, 연곡과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는 코로나 시국 방역에 협조하며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예수사랑 예수생명 나눔의 일환으로 헌혈 약정의 시간을 가졌고 오는 6월 직접 헌혈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서문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고 코로나 종식과 교회의 부흥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헌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아대책 세종충북본부에 기탁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현장 예배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예배와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 구국기도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구 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총신대 총장을 역임한 정성구 박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산 신평로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밥 나누기 사역이 중단되자 다른 방법으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역은 신평로교회에서 진행하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회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일수록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정말 우리의 좋은 이웃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신평로교회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외에도 쌀과 김장, 후원금 등을 전달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하겠지만 공기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